오늘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삼국이죠.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가야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함께 우리 민족이 최초로 세운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고조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고조선은 우리 한반도의 북부지방과 만주지방 일대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고조선은 중국에서 일어난 거대한 한나라라는 커다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이 지역에 한사군이라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사군이라는 지역 군현을 설치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 지역에 있던 우리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새로운 국가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북쪽에 부여, 그리고 이쪽 동쪽 지방에는 옥저, 그리고 동해, 또 부여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세운 국가인 북쪽 지방에 또 고구려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 나라들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일어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라고 하였죠. 이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로 대체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을 점차 정복해 나가게 되는데요. 고구려는 옥저나 동해 등을 정복하고 나중에는 부여도 정복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 설치했던 한사군 지역을 점차 정복해 나가면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결국에는 북방의 강자로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 전역을 자신의 영토로 넓혀 나가게 됩니다. 이 고구려 지방에서 고구려 초기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고구려의 후예들이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백제는 오늘날 서울의 한강 이남 지역에 수도를 세우고 그 지역에 있던 작은 나라들을 점차 정복해 나가면서 백제라는 국가를 완성하게 됩니다. 마한이라는 지역에 약 50개의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나라들을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또한 지금의 경상도 지방에서 또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신라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는 그 지역에 있던 작은 6개의 국가들을 연합해서 통일하여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백제와 신라의 사이에서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가야라는 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가야는 6개의 작은 국가들이 연합체를 이룬 채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국과 이런 가야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박한 졸본 땅에 자리 잡은 후 활발한 정복 활동을 통해 큰 나라로 성장한 고구려.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서울 한강 하류 지역에서 성장한 백제.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 지역의 아주 작은 세력에서 출발해 삼국 통일이라는 업적을 이룬 신라까지. 고조선 멸망 이후 이 땅에 등장한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여러 과정을 거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 나라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교류하면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왕이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되었답니다. 한편 삼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는
가야가 성장하고 있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세워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삼국과 가야가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삼국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자, 삼국시대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철기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돌이나 청동기보다 훨씬 단단한 이것의 등장으로 각 나라 간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게 아마 이것이 없었다면 세 나라 모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또 이것 덕분에 삼국시대에는 농산물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철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철로 날카롭고 단단한 무기를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지방 세력을 통합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답니다. 또 삼국시대에는 쇠스랑, 삽, 낫, 따비와 같은 철제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이러한 철제 농기구로 논밭을 경작하게 되면서 생산물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삼국이 이러한 철기를 사용한 흔적은 그들이 남긴 고분 벽화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함께 볼까요? 벽화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갑으로 무장을 한 병사가 보이네요. 이런 철갑옷을 입는다면 적이 쏜 화살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죠? 한편 철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갖추고 힘이 생긴 삼국은 점차 다른 나라의 발전된 문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웃나라와 교류하면서 새로운 제도나 종교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처럼 고구려, 백제, 신라는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웃나라와 서로 교류하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삼국 정리해 봅시다. 자, 교과서 31쪽 고분벽화에 나타난 고구려 기마병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요? 철갑을 입은 병사의 모습을 통해 고구려의 발달된 철기 문화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죠. 철기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이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나요? 자, 날카롭고 단단한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지방 세력을 통합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였다고 그랬죠. 중앙 집권 국가라는 것은 지방 세력보다는 중앙에 있는 왕의 권력이 강한 국가를 말합니다. 즉 중앙에 있는 정권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산물의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단단하지 못하였던 청동기, 물론 청동기는 농사 도구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석기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석기가 철기로 바뀌면서 농산물의 생산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땅을 더 깊이 갈고 또 수확이 훨씬 더 쉬웠을 테니까요. 또한 다른 나라의 제도나 종교 등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발달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서 훨씬 더 다른 나라와 교류가 빈번해지고 또한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겠죠. 자, 삼국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하여 만든 율령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율령이라는 것은 법을 말합니다.
국가가 체계를 갖추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과 제도이지요.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한 삼국도 이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전쟁에서 도망쳤으니 죽음을 각오해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훔친 물건의 2배를 물어내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처럼 삼국시대에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격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법률 율, 명령 령, 율령이지요. 율령은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에 관한 각종 규정을 뜻하는데요. 왕이 율령을 정하면 백성들은 이를 따라야 했기 때문에 율령을 통해 왕은 자연스럽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율령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은 이러한 율령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삼국에 어떤 제도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삼국은 군대 조직을 만들어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에 불려갔던 것이죠. 또 관리들이 각 관청에 소속되어 나라의 일을 맡아보는 행정조직이 있었는데요. 왕은 이렇게 관리와 군대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그 힘이 더욱 커지게 되었답니다. 한편 삼국시대에는 나라의 살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조세 제도가 있었는데요. 왕은 이렇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경제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답니다. 만약 삼국시대에 궁궐이나 성과 같이 나라의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일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만든 것이 바로 구역제도입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백성을 불러 일을 시킨 것이지요. 백성을 불러 자신이 원하는 건물을 지음으로써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삼국은 율령과 행정조직, 군대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집권 국가로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성은 조세와 부역을 지면서 나라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율령이라는 건 뭐라겠죠? 네, 율령은 범죄에 대한 처벌과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국은 율령을 바탕으로 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또한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다고 그랬죠. 율령은 왕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신하와 백성이 율령을 따라야 하므로 왕의 힘이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삼국이 율령 외에 율령을 기반으로 해서 갖추었던 제도를 알아봅시다. 자, 군대 조직, 행정 조직, 조세 제도, 그리고 부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대 조직은 전쟁에 대비해서 군대를 조직한 것이고요. 행정 조직은 관리를 뽑아서 나라의 일을 맡아보도록 한 것이고요. 조세 제도는 오늘날의 세금을 걷는 것이죠. 나라를 유지하기 세금 필요하죠.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백성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부역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이 시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